제가 바로 이틀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트럼프 행정부가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불과 72시간 만에요. 웃긴 건 막은 방식이에요. 정부 지침은 외국인만 막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외국인만 콕 찍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엔트로픽은 아예 전 세계 모두한테서 빼버렸어요. 외국인 막으랬더니 결국 미국 사람까지 다 못 쓰게 된 거죠. 저 사실 오늘 스터디 갔다가 이 소식 듣고 후딱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찍는 거라 오늘은 좀 얼굴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얼굴까지 들어가면 편집이 오래 걸려요. 그만큼 빨리 하셔야 할 일이라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잦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대표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걸 끝까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누가 뭘 막았는지 볼게요. 막힌 건 페이블5,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엔트로픽의 최강 모델입니다. 막은 주체는 트럼프 행정부, 그 중에서도 상무부고요. 방식은 수출 통제예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기술을 외국인은 못 쓰게 막는 조치죠. 시점은 현지 시간 6월 12일, 우리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에 발표됐습니다. 클로드 페이블5와 클로드 미토스5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더 읽어보기 가시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미국을 막론하고 모든 외국인, 엔트로픽의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모두 다 못하게 했는데 모든 고객한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가 어려워요. 미국 사람인지 뭐 외국인인지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부가 페이블5를 오해하거나 탈옥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약점을 아마 보완해가지고 또 가지고 오겠죠. 그러나 또 완벽한 탈옥 방어는 또 불가능하잖아요. 원래 창과 방패 중에서 여튼 창이 세요. 창으로 계속 때리면 방패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성공적인 공격을 잘 탐지하고 차단했다고 하는데 제보조차 받지 못했고 무례한 반응이니까 이제 정부가 틀렸다라고 해서 정부랑 싸우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된 이유는 좀 모호해요. 페이블5에 탈옥 우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탈옥은 AI의 안정장치를 속여서 위험한 답을 끌어내는 기술이에요. 근데 엔트로픽이 반박하는 방식이 재밌어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데요. 그 위험은 경쟁사인 챗GPT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꼭 집어서 말했거든요. 이게 재밌죠. 해당 보고서에 제시된 수준의 기능은 다른 모델 오픈AI의 GPT 5.5 포함이라고 해서 물귀신 작전 들어갔다. 되게 재밌네요.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챗GPT도 막혀야 한다는 거죠. 나만 죽을 순 없다. 너희도 같이 막힐 거다. 뭐 이런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차단 바로 전날에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무데이가 쓴 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AI 모델도 비행기처럼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정부가 출시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 정부한테 그런 칼을 쥐어주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칼이 하루 만에 자기 모델 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발등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웃깁니다. 다리오 아무데이가 어제 올린 거예요. 어제 반지의 제왕의 트리비어드 그 나무 수염 얘기라면서 트리비어드는 다른 나무한테 인사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긴 어렵다. 인공지능 자체는 엄청나게 빠르게 되지만 정책이나 입법이 트리비어드 같다는 거죠. 제도가 늦다. 제도의 발전이 늦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파괴적인 힘이 좀 더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굉장한 도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혹시 미국 정부가 이걸 보고 그래 그러면 차단할게라고 한 걸까요? 그래서 여튼 투명성을 넘어서 더욱더 심각하고 구속력 있는 AI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오늘 막아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영방 항공국가 같은 기관으로 AI 규제를 해야 된다. 행정명령보다 더 강하게 해라. 미국 정부가 그냥 그대로 했네요. 진짜 자기 바닥에 자기가 묶었네요. 근데 전에 마윈이 중국 정부한테 전당 포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가 엔트그룹 상장 취소됐던 거 기억하시죠? 약간 그 느낌도 나네요. 사실 국가가 너무 센 기술을 막는 일 처음이 아니에요. 1990년대에 미국은 암호화 기술을 무기로 분류했고요. 우리가 지금 카톡 비밀번호 쓸 때 쓰는 바로 그 기술이요. 너무 강력하다고 해외 수출을 금지했었어요. 외국엔 일부러 약하게 만든 버전만 풀게 했었고요. 결과는요, 기술은 결국 다 세워나갔고 2000년에 통제를 거의 다 풀었어요. 막는 건 실패했다라고 역사가 평가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최근입니다. 2022년 미국이 AI의 두뇌인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했습니다. 격차를 확 벌리겠다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가 자체 칩을 내놨고 창신 메모리가 또 성장하고 있죠. 막았더니 오히려 없던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막아도 흐름은 멈추지 않고 길을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 짚어볼게요. 첫째, 이게 엔트로픽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방금 그 물귀신 작전이 부메랑이 될 겁니다. 엔트로픽이 챗GPT에도 같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정부가 그대로 믿으면 챗GPT에도 코덱스에도 구글 제미나이도 똑같이 막을 명분이 생깁니다. 한 명이 같이 죽자고 한 게 진짜로 다 같이 막히는 도미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회사 모델에만 모든 걸 걸어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못하게 모든 게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른바 AI 쇄국 정책이 되는데요. 자기 나라 최강 AI를 빗장 걸어 잠그는 거죠. 근데 이게 역설이 있어요. 막으면 막을수록 사람들은 통제에서 자유로우면서 성능도 쓸만한 걸 찾게 돼요. 그 자리를 지금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중국에서 코딩 잘하는 오픈웨이트 모델 2개가 또 풀렸거든요. 오픈웨이트는 가중치를 통계로 받아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라서 정부가 명령으로 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잠글수록 점유율이 오히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때랑 똑같은 상황이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일 현실적인 건데요. 우리가 내는 돈 토큰 값입니다. 토큰은 AI 사용료를 매기는 단위인데요. 차단은 결국 공급을 줄이는 거잖아요. 경쟁자까지 맡기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줍니다. 안 그래도 페이블은 이미 전 세대의 2배 가격이었어요. 6월 24일부터는 쓴 만큼 내는 종량제로 바뀌어요. 그러니 비싼 모델 값은 더 버틸 가능성이 커요. 물론 반대로 중국이 싼 모델을 확 풀어버리면 값이 낮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양쪽 다 봐야 합니다. 볼 게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곤해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이번 사건이 대표에게 주는 영향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한 모델에 올인하면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도구 리스크가 생겼다는 겁니다. 둘째, 세계가 미국 진영하고 중국 진영, 흔히 블루팀, 레드팀 그러죠. 이렇게 쪼개지고 나라마다 자기 AI를 갖자는 소버린 AI 흐름이 더 커질 겁니다. 소버린 AI는 자국 모델과 인프라를 직접 갖는 AI 주권을 말합니다. 셋, 토큰 값이 오른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비용 변동입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 모델에 묶이지 마세요. 우리 회사 제일 중요한 일을 페이블 하나에만 의존해두면 그게 막히는 순간 일이 다 통째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주력 하나에 대체 하나는 늘 손에 쥐고 계세요. 특히 정부가 명령으로 못 끄는 길, 오픈웨이트 모델 하나는 알아두세요. 가중치를 통째로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라서 클라우드처럼 한 줄 명령에 꺼지지 않거든요. 일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알맞는 모델로 내보내는 라우팅까지 갖추면 한쪽이 막혀도 바로 갈아탑니다. 오픈 라우터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처방인데요. 막히기 전에 지금 미리 만져두세요. 역사가 보여줬죠? 막혀도 결국은 흐름은 돌아가요. 그러니 지금 쓸 수 있을 때 우리 실무에 직접 넣어보고 뭐가 더 잘 되는지 그 방법을 문서로 남겨놓는 거예요. 미리 돌려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는지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모델 이름이 바뀌더라도 잘 시키는 노하우는 우리 회사에 남아요. 그게 바로 자산이 될 겁니다. 도구는 막혀도 실력은 안 막히거든요. 자, 한 발 물러서서 보면요. 어제 다리오 아무데이가 막으라고 했더니 오늘 자기가 막혔어요. 이게 웃기긴 한데 신호입니다. AI도 이제 나라가 빗장 걸어 잠그는 일종의 쇄국 정책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역사가 보여줬죠. 막아도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길을 갑니다. 중국어로든 오픈웨이트로든요. 대표가 던질 질문은 이게 막힐까가 아니에요. 막혀도 나는 갈 길이 있나? 이건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AI를 하나만 쓰시나요? 아니면 막힐 때를 대비해 갈아탈 길도 두고 계시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AI 흐름을 여러분들 눈높이서 계속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헐레벌떡 들어왔죠? 이제 구독자 660명이거든요. 지금이 저점입니다. 제가 밑에 걸어놓은 단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앞에서 경험한 것들 최대한 풀어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공부하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준비해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이 친구가 새치기 하고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